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호남 경선에서 압승하면서 본선에서 만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호남 민심이 누구를 선택할지 관심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입증할 전일 빌딩 총탄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금호 타이어 채권단이 컨소시엄 구성 여부를 조건부로 수용했지만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반발했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이 발견된 가운데 정치적 외압 논란이 일었던 세월 5월이 3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양당의 호남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본선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본선에서는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지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 호남 지역 경선에서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다 합쳐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인 60% 득표율을 올린 건 결선 투표 없는 본선 직행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보다 이틀 앞서 호남 경선을 치른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64% 득표율로 다른 두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문재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 누굽니까? 베일에 가려져 있던 호남인들의 투표 전략이 각 당의 대세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과거 대선 본선에서는 호남이 전략적 밀어주기 투표 행태를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대선 후보들이 호남 표심을 얻기 위해 본선에서도 끝까지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과거처럼 누구에게 80%, 90% 갈 확률은 조금 낮아 보이거든요. 네. 그럼 광주 전남에서 민주당, 국민의당 후보를 가르게 되는 것이고 결국 광주 전남에 선택하는 사람이 대통령까지 간다. 민주당의 남은 순회 투표가 각각 안희정, 문재인, 이재명 후보의 안방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예단은 이르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다가오는 민주당 순회 경선 결과에도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을 입증할 총탄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무더기 탄원이 발견된 전일 빌딩에서 실제로 총탄이 발굴된다면 5.18 진실 규명 작업도 큰 걸음을 떼게 될 전망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천장을 긁고 지나간 탄흔이 가득한 전일 빌딩 10층에서 총탄 발굴을 위한 정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일 빌딩의 원형 보존을 위해 천장에서 형광등 기구만 뜯어낸 뒤 육안으로 천장 속을 들여다보며 탄환을 찾고 있습니다. 국과수는 천장 안에서 탄환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사용 총기 종류를 바로 분석하고 탄환 파편만 발견돼 분석이 어려울 경우 국과수 본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탄환이 발견되면 탄은 발견에 이어 헬기 사격에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탄환이 나와줬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은 파편이나 부분이라도 나와주면은 그 총탄의 종류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좀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국과수는 총탄 발굴 작업을 마친 뒤 오는 30일까지 전일 빌딩 뒤쪽 외벽에서 탄환 자국을 추가로 찾는 조사를 이어갑니다. 지난 조사에서 걸림돌이 됐던 외벽에 있던 고압 전선도 한국전력과 협의해 임시 철거했습니다. 전일 빌딩은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계엄군에게 항거한 장소이며 문화복합시설과 관광자원화시설로 보존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중 지난 1월 탄은 185개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금호 타이어 매각 문제가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채권단이 컨소시엄 구성 여부를 조건부로 수용하면서 이제 공은 다시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금호 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조건부로 수용했습니다. 우선 매수권 행사 기간 내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할 경우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가결했습니다. 컨소시엄 구성에는 일단 반대하지만 박 회장 개인의 자금 조달 능력을 보고
관련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입장 자료를 통해 박 회장이 자금 계획서를 제출하면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다시 논의해보겠다는 채권단의 결정은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과 박 회장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호타이어 노조는 산업은행을 방문해 누가 회사를 인수하든 고용 안정과 생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매각에 따른 인수 대금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0여 개사로 구성된 협력업체 협의회는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은 기술 유출과 함께 지역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고도의 전략적 기술 유출과 고용 승계가 보장되지 않는 북부 유출로 제2의 쌍용 자동차가 될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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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대선 전국 속에서 정치권이 가세해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을 반대하고 있어 매각 작업이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골과 유류품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미수습자 가족과 해경, 국과수 등이 현장에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팽목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진선 기자. 네,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세월호를 받치고 있는 반잠수식 선박 갑판에서 유골이 발견된 건 오늘 오전 11시 25분쯤입니다. 선체를 고정하는 작업 도중에 선수 아래쪽에서 발견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발견된 뼈는 6개이고 크기는 각각 4에서 18cm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발과 몇 가지 유류품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발표됐는데요. 미수습자 가족들이 곧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조금 전 7시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해경 경비함정을 타고 인양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당시 이미 모든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지만 발견 사실이 3시 이후에 전해지면서 현장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기원제가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국과수와 해경이 유골에서 DNA를 채취해 신원 확인 작업에 나서는데요. 분석은 대검찰청과 국과수 양쪽에서 이뤄지는데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부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DNA나 정보를 상당 부분 확보해 놓은 상태여서 대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양 현장에서는 모든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 역시 선체 밖에서 유골이 발견된 만큼 현장 수색과 유실 방지 대책을 다시 마련한 뒤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팽목항에서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정치적 외압 논란 속에 전시되지 못했던 홍성담 작가의 세월 5월 작품이 세월호 3주기를 맞아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고통을 그려낸 작품들도 추가로 선보였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해 논란이 됐던 홍성담 작가의 세월 5월. 대통령을 희화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닭 스티커를 덧붙였던 이 작품이 3년 만에 광주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전시 취소 과정에서 정부의 외압 의혹이 어느 정도 밝혀진 데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재전시가 됐지만 양면 테이프 자국은 선명히 남았습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다시 그 작품을 저희 미술관에서 걸므로 인해서 그동안에 실추됐던 그런 시민들의 자존감이라든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인양된 세월호의 낡고 녹슨 모습이 우리 사회의 민낯이라는 홍 작가는 문화 예술에 대한 탄압은 없어져야 한다고 재전시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세월 5월 전시 무산 이후 참사 피해자들의 고통에 집중하며 그렸던 작품 24점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준 집단 트라우마는 아픔을 직접 대면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겠다 혹은 미안하다 이런 말뿐인 그런 미사 여구를 가지고는 이 세월호가 절대 해결될 수가 없다. 이 트라우마가 잠잘 수가 없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고통과 죽음, 이루지 못한 꿈들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이번 전시는 5월 1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10년도 더 지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갑자기 내라고 하면 혼선이 불가피하겠죠. 실제로 여수시가 지금까지 체납된 과태료 수만 건을 한꺼번에 통지하면서 민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시 교통과 사무실.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직원들이 아침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담당자가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잖아요. 여수 씨가 체납된 주정차 과태료를 정리하겠다며 최근 2만 8천여 명에게 한꺼번에 납부 안내문을 보냈다가 항의와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여수 씨가 발송한 과태료는 7만 7천여 건, 금액으론 40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10년 이상 된 과태료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2002년 위반 사실이 적힌 고지서를 받은 시민도 황당한 심정으로 시청을 찾았습니다. 15년 전 걸 갖다가 지금 나와갖고 이걸 갖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느 시민이 이걸 납득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수시는 체납액이 크게 불어나 어쩔 수 없이 특별 징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예고도 없이 과태료 폭탄을 맞은 시민들은 강한 불만을 터뜨립니다. 강산이 한 번도 변하고 반바퀴가 더 돌았는데 무작정 고지서만 던져놓고 내려가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고지서를 받은 시민 가운데는 이미 차를 팔거나 폐차한 경우도 적지 않고 영수증을 찾기도 어려워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기도 힘듭니다. 차량 이전 시나 폐차 시에 납부한다는 그런 인식도 있어가지고 해년마다 이렇게 자주 체납 사실을 이렇게 발송하지 못한 전문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10년이 넘은 과태료 통지에 자신들만의 편의를 위한 막무가내식 행정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한국화를 전공하고 싶은데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알고 싶습니다. 고등학생 두 딸을 둔 학부모의 상담 내용인데요. 지원 가능한 대학은 물론 학생부 성적과 실기 반영 비율 등 상담 교사들의 답변이 이렇게 줄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화면은 실시간으로 진학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 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SNS에 개설한 비꼴 꿈틀이라는 계정입니다. 3월 초에 개설돼서 현재 1,500여 명의 학생들이 가입했는데요. 상담 내용을 올리면 한두 시간 내에 16명의 전문가 선생님이 답변을 주고요. 그리고 학과 정보와 진학 관련 정보까지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알려줍니다. 온라인상뿐만 아니라 직접 1대1로 만나서 자세하게 상담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광주 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로 미리 신청을 하면 매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학 전문 상담 교사들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전문 교사를 보강했다고 하니까요. 더 많은 학생들이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